국민들은 반대합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 더운 여름에도 전국에서 이 서울시청 광장 앞으로 모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 어린이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정우 어린이, 이지혜 어린이와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참담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다를 망치고 우리의 삶까지 망치는 정말 되돌아올 수 없는 일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각자 만든 쓰레기 각자 알아서 치우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이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이 드니까 함부로 자연에 버려도 된다고 배웠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바다에 버린다고 하고 한국 정부는 버려도 된다 방기하고 협조하고 있는 이 모양새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더 우선시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양육자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몇 어린이들의 마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유리 어린이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요라고 일본어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켓을 들고 일본 대사관 앞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말로 피켓을 들고 있으니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일본어로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바다에서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정우 어린이는 바다가 일본 것도 아닌데 왜 다 같이 쓰는 바다를 오염시키냐고 화를 냈습니다. 바다에 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반대를 안 하냐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반대하지 않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정두리 어린이의 꿈은 해녀입니다. 그래서 직접 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막자라는 전단지를 제주도에서 나눠줍니다. 고래들은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곳에 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일본 어린이들도 위험하다며 전단지가 일본까지 전해지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일본은 30년 방류를 말하고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 중에 과연 얼마나 30년 후 세상을 보게 될까요? 이들이 결정한 미래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미래 세대들에게 2023년 8월 23일은 과연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정말 입을 열기조차 어렵습니다. 당장은 방사능 수치 검사에 따라 먹어도 된다. 바다에 들어가도 된다.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겠지요. 누군가는 또 괴담을 운운할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40년, 50년 후의 지구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나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텐데 왜 어린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공존해야 합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고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악랄한 선택을 인정하면 제2, 제3의 후쿠시마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죽이는 악랄한 선택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공멸 대신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길을 만듭시다. 어린이와 고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듭시다. 어린이 할 얘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봉초등학교 2학년 이정호입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왜 바다에 버리냐고 하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굳이 왜 바다에 버리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봉초등학교 4학년 이지혜입니다. 제가 어른들한테 전해줄 말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는 수영도 못하고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직업을 잃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 나이가 63살인데요. 저는 전방 군대 생활 3년을 빼놓고는 단 한 번도 고향어촌을 떠나지 않고 객지 생활도 단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바닷가 어촌에 살면서 김양식, 새우양식, 꽃게잡이, 실뱀장어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8월 20일 꽃게 금어기가 풀렸는데도 어민들이 꽃게를 잡아도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폭락하고 그마저 상인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와서 새우 양식이 평년에 비해서 50%도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작년보다도 더 저조하고 이것마저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수산시장들은 어떻습니까? 노량진 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 중소도시의 수산물 도매 시장은 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예, 온 국민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은 일본의 기시다, 미국의 바이든, IAEA의 그라시아, 또 누구? 바보 멍청이! 이들이 전 인류적인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욕을 한마디 하겠습니까? 욕이 될란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기시다 내 이놈! 인류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핵오염수 방출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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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 이놈!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안보 장사를 해서 무기를 그만 팔아먹고 윤석열 멍청이에게 친일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다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제해양쪽 재판소에 즉각 방류국의 가처분을 제소하고 일본 수입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당장 조치하라! 감사합니다. 둘, 셋. 네, 우리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염수 투기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키고 막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고 전 세계가 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서 뚜벅뚜벅 가봅시다. 다 같이 함성 한번 질러보면서 노래가겠습니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오랜 시간을 가려져 있던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던 세상의 진실과 마주보는 법. 아이고 그냥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돼 가지고 전 세계 생물이 죽을라 하고 우리 국민들도 죽을라 하고 우리 어민들도 죽을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경남 마산에서 왔어요. 예. 네. 마산에는 시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난립니다. 지금 어시장 장사 안 된다고. 지금 어시장 축제하는데 손님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 상인들이 다 죽을라 해. 큰일 났어요. 이거 좀 빨리 좀 막아주이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바다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민들도 있고 또 물고기를 잡아가 파는 생선집도 있고 횟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걱정이 되고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해양 생태가 무너지는 것, 이게 바다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게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다만 죽겠어요? 사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다 버리면 바다가 사람을 버려요. 바다 좀 지켜주세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여기 나와서 함성이라도 질러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오늘 나왔습니다. 국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한 게 일본 입장에서 대변하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태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 나라가 주축이 돼서 정확한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조금이라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은 강력하게 일본 또는 세계 각국에 대응하고 호소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통영을 비롯해서 경상도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특히 이번에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서 모두 이렇게 나라냐 이런 정도의 분노를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야당이 지금 정권에 관해서 좀 더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레생협에 소속된 에코생협 조합원이자 세 아이의 엄마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일을 하다가 불이 나게 이 장소로 왔는데요. 며칠 전부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의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구해서 얻도록 하게 생각과 바른 뜻이 있으면 별 기술이 없어도 연설은 저절로 되네. 과학적 데이터를 끌어오고 권위 있는 학계의 입을 빌리고 정치인의 권력을 등에 업는 방법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이들과 주민들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라는 활동을 20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동네 골목과 인왕산 등산로를 돌며 길에 벌어진 담배꽁초, 테이크아웃 커피잔, 깨진 유리 등을 줍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 버리면서도 항상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애초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생산되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개인들의 노력은 제도의 허점이나 법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무력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한 플로깅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에 대비해 우리가 줍는 쓰레기가 절대적으로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숲속에 고요히 피어있는 들꽃이 담배꽁초의 악취에 절여져 있는 모습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주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값지고 좋은 물건은 쓰레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는 무조건 더 이상 필요 없고 더럽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처치하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든지 폐기물 신고를 하든지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도 이런 쓰레기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득이 되고 팔아서 돈이 되고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기 싫고 더럽고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종량제 봉투, 그 중에서 종량제 봉투 값이 가장 저렴한 바다에다가 갖다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로 진짜 무슨 심각한 인간의 건강에 위해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계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바다에 사는 온갖 동식물 중 단 한 존재라도 이번 투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쓰레기가 단 한 존재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육상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감당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부담도 지지 않으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원자력의 혜택은 있는 대로 다 누리면서 원치 않는 사고가 났을 때 그 뒷감당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자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국제정치의 원리가 슬프게도 오로지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지배되니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 해양 투기 결정을 내렸구나 라고 쳐봅시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입니다. 8월 31일자 뉴스에도 나오던데 우리 정부가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 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0여 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대체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일본의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 제기를 하는, 염려를 하는 국민들을 싸잡아서 괴담을 만들어낸다느니, 불안감을 조장한다느니 비난하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지,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더 걱정되는 건 이번 오염수 방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봐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되어간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올 해수면의 상승과 폭염, 폭우, 잦은 태풍, 해일, 산불 이런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지금껏 우리가 해변에 잔뜩 지어놓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정말 염려됩니다. 일본이 지진 대비 강국이라고 자처하지만 자연의 움직임 앞에 그 원전이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탓만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현재 운영 중인 원전만 422기, 건설 중과 계획 중인 것까지 합하면 583기에 달합니다. 그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해안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에 운행 중인 한울, 월성, 세울, 고리, 한빛 원전들 한결같이 바다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후쿠시마를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벌써 12년 전 일이라는 것이 저는 무척 새삼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라는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12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은 조용히 시간의 지층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고 현지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이 현재형이겠으나 적어도 일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음영이 이렇게나 짙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진절머리나게 반대하고 분통이 터져서 여기에 모인 우리라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의 어두움 앞에서 남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해온 소비와 성공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 아래에는 핵 오염수와 미세 플라스틱과 불에 탄 숲속 동물들의 사체가 뒤엉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보이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의 속마음을 충분히 내보였으니 이제는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우리가 만들어갈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운동은 깁니다. 힘내서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곳 시청광장에 모인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의 말은 과학이니까 모두 믿자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방출을 미루고 아직 더 명확히 검증하자는 과학자들,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을지도 모르는 핵오염수 방출이 지금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나도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같은 국민들을 현명하지 못한 괴담에 선동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쿄전력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말들 말입니다. 5년이나 멜트다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알프스에서 처리된 물에는 삼중수소 말고는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엔 알프스 필터 25개 중에 24개가 손상된 게 밝혀졌고, 알고 보니 2019년에도 똑같은 손상이 있었는데 원인 분석도 대책 마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겠던 해양 모니터링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매일이었습니다. 인정국가 국민들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한다던 오염수 포털 사이트는 영어와 일본어 페이지만 업데이트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페이지는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반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과연 맞습니까? 이쯤이면 도쿄전력을 대표하는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과학 말고도 늘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일본이 방출을 하겠다는데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막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권 포기이며 명백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단 말입니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도 하고 잠정조치 청구도 하고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 뜻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국민투표도 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외교적 노력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주권국가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국민 47만 8천 명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이것을 두고 또 나라망신이라면서 국민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망신시키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기시다 총리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지지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우매한 사람들 취급하면서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우매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권, 국민을 조롱하는 정권,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정권, 우리 국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루빨리 오염수 방출을 중단시킵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즉각 중단하라! 지금 일본 방류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좀 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방류를 방조한 것부터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뭐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